중국 동북부에서 강력한 고기압이 내려오며 잠시 중부지방은 햇살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쪽에서 밀려드는 거대한 구름대가 중국 내륙에서 서서히 남하하며 한반도 남부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 남해안, 제주도는 이미 수증기 수렴대의 강한 유입으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솟아올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비는 단순한 강수현상이 아니라 마치 하늘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듯한 물폭탄의 전조입니다. 아열대 고기압은 수도권 남부에 버티고 있어 중상층 대기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듯 보이지만 하층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남한 하층 대기는 이미 수분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포화된 공기는 작은 자극만으로도 격렬한 대류를 일으켜 순간적으로 강수대를 폭발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대기 구조가 극에 달하며 국지적 폭우와 돌풍은 언제 어디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중부지방은 낮은 구름이 퍼져 있어 답답한 하늘을 보이고 있지만 남부는 이미 경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중국발 구름이 끝없이 밀려드는 장면이 선명히 잡히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이 불어나고 산사태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공포는 남쪽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은 아직 뚜렷한 순환을 가진 열대 요란이 보이지 않지만 필리핀 서쪽 해상에는 거대한 대류운이 형성되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열대 요란 98W가 느리지만 확실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1007헥토파스칼, 풍속은 20노트에 불과하나 이 수치는 언제든 급격히 떨어지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란이 태풍으로 발전해 북상한다면 이미 수증기로 포화된 한반도 대기와 충돌하면서 사상 최악의 복합재난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가정해봅시다. 98W가 태풍으로 성장해 북상한다면 그 시점에서 한반도 남부는 이미 중국발 수증기 수렴대에 의해 극도로 습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태풍이 덮치면 단순한 폭우가 아니라 시간당 100mm를 넘는 초집준호우가 가능해집니다. 남부지방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고 하천은 제방을 무너뜨리며 범람할 것입니다. 남해안은 거센 파도와 폭풍 해일에 휩쓸려 항만과 어촌이 순식간에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장 먼저 충격을 맞을 것입니다. 강풍과 폭우가 동시에 몰아쳐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이 마비되고 산간 지역은 대규모 산사태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어서 전남과 경남 해안으로 폭풍이 상륙한다면 강풍의 송전탑이 무너지고 도로와 교량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열대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남쪽 경계선에 태풍이 파고들면 대기 경계면이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서울, 경기, 수도권에도 극단적인 국제호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지하철역과 도심도로가 침수되고 저지대 주택가가 고립되는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만약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면 피해는 더 치명적입니다. 한 곳에 머무는 태풍은 끝없는 수증기를 퍼올려 구름을 만들고 강수대를 한반도 상공에 고정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3일간의 연속 폭우가 이어지며 200에서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강수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한반도를 강타했던 매미, 흰남노를 넘어서는 새로운 재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하늘은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구름대, 남부 해상의 수증기 수렴, 포화된 대기, 그리고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는 98W. 이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한반도는 역사에 남을 폭풍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서태평양은 지금 의외로 고요합니다. M조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고 열대대로도 크게 살아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숨어 있습니다. 바다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남중국해 해수온도는 29도 이상으로 그 자체가 에너지 창과 같습니다. 이 수온은 열대요란을 단번에 키워낼 수 있는 완벽한 연료입니다. 특히 하이난선 부근으로 접근하는 약한 열대요란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서서히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풍으로까지 발달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불확실성이 곧 가장 큰 공포가 됩니다. 바다는 언제든 새로운 몬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반도의 중부지방은 중국 동북부에서 내려오는 느린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습니다. 그러나 이 맑음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남부지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대륙에서 유입되는 거대한 구름대가 끝없이 밀려와 하늘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남해안에는 이미 수증기 수렴대가 형성되어 비구름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내리는 비는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대기가 불안정하게 끓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낮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상당히 온화합니다. 아열대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남부 지역은 더위가 한층 강해지고 30도를 넘는 지역도 많아집니다. 문제는 이 더위가
고수증기를 증발시켜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 남부의 하층 대기는 이미 수분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포화된 공기는 작은 자극만으로도 격렬한 대류를 일으켜 순간적으로 강수대를 폭발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오후 3시면 북쪽에서 고기압이 다시 내려오며 남해안에 내리던 비는 잠시 약화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폭풍 전야의 고요일입니다. 진짜 위협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하층 대기에서 형성된 강력한 수증기 플럭스 수렴대가 남서풍을 타고 호남 지역으로 깊숙이 밀려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어둠 속에서 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비는 곧 중부지방으로 확대하며 전국을 뒤흔들 준비를 합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4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낮이 되면 하늘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몽골 동쪽에서는 영하 20도 이상의 강력한 한기를 품은 상층 기압고지 내려옵니다. 이 냉기는 몽골 지상에 거대한 고기압을 만들어내며 대기 흐름 전체를 바꾸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상층 기압골의 전면은 공기를 퍼뜨리는 발산 영역, 후면은 공기를 강하게 빨아들이는 수렴 영역입니다. 이 복잡한 파동 속에서 한반도 상공은 끊임없는 긴장과 충돌에 휘말립니다. 결국 지상기압계는 상층의 움직임에 끌려다니며 날씨는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오후가 되면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충청과 남부 사이에 걸리면서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 경계선 위에서 비구름은 더욱 성장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도 비가 퍼지고 곳곳에서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33도까지 오르며 특히 영남 중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더위와 습기가 합쳐져 체감온도가 35도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비와 더위가 동시에 밀려드는 극단적인 혼합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만약 남중국해에서 서서히 발달하는 열대요란이 태풍으로 성장해 북상한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이미 수증기로 가득 차 있고 상층에서는 한랭기단이 내려오며 대기의 불안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태풍이 북상해 수증기 수령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한반도는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복합 재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태풍이 제주 남쪽 해상으로 접근, 이미 불안정한 대기에 막대한 수분을 밀어올려 시간당 100mm 이상의 초집중호우 발생. 남부지방은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하고 도심 저지대는 불에 잠김. 항만과 해안마을은 폭풍의 일에 휩쓸려 피해 속출. 이뤄서 전남 경남 해안으로 상륙할 경우 강풍이 송전망과 통신망을 무너뜨리고 교통망이 마비. 중부지방은 아열대 고기압과 태풍이 충돌하는 경계선에서 슈퍼셀급 폭우가 발생. 수도권까지 대규모 침수 가능. 만약 태풍의 이동 속도마저 느리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일간 한반도 상구에 머무르며 200에서 500mm 이상의 비를 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매미, 차바, 힘남노와 같은 괴물 태풍조차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늘은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밀려오는 구름대, 남해안의 수증기 수렴, 몽골에서 쏟아져 내리는 냉기, 남중국해의 뜨거운 바다, 이 모든 조각들이 맞물리는 순간 한반도는 거대한 기후 실험대 위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재난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서해 북부에는 저기압의 회전 구조가 뚜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순환은 서서히 기압골을 형성하고 결국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센 비구름의 무대를 펼쳐낼 준비를 합니다. 17일 아침, 몽골 대륙에서는 강력한 고기압이 폭발적으로 확장하며 차갑고 무거운 한기를 한반도 쪽으로 밀어내립니다. 이 차가운 기후는 서해상에 자리 잡은 기압골과 만나면서 강력한 한랭전선을 동반하게 되고 곧 중부와 호남을 잇는 하늘에는 굵고 검은 비구름띠가 형성될 것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전선 전면으로 유입되며 남해안과 동해안은 밤새 열대야에 갇히게 되고 한반도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정면 충돌하는 거대한 전장으로 변합니다. 저기압과 전선은 곧 전국으로 뻗어나갑니다. 오후가 되면 저기압의 중심이 충청권을 통과하면서 강수대는 한층 더 거세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또 한 차례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영남과 영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가 다소 늦게 시작되는 영남 지역은 낮 동안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으며 습혈과 폭우가 뒤섞인 극단적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늦은 밤, 전선을 품은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서쪽부터 빗줄기는 잦아들겠지만 제주도는 다음날 아침까지도 비의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아침,
무대는 다시 뒤바뀝니다. 중국 북부에서 내려온 거대한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며 기압 배치는 마치 겨울철처럼 서고 동저형으로 뒤틀립니다. 이때 북서풍이 몰아치며 전국은 한순간에 쌀쌀해지고 사람들은 잡극스러운 계절 전환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4도 사이로 하강폭은 크지 않지만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우리나라는 북동기류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강원과 영남은 낮 기온이 16에서 24도로 떨어져 선명한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고 반대로 수도권과 충청 호남은 동풍의 영향으로 25에서 27도에 다소 선선한 늦여름 기온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19일 아침, 날씨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전날 몰려온 강력한 한기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남쪽의 따뜻한 기단과 격돌합니다. 그 충돌은 고기압을 갈라놓아 중국 북부와 북한 지역으로 나뉘게 합니다. 이때 한반도는 북한 지역에 걸친 고기압의 지배를 받으며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차갑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강원과 영남 등 동쪽 지역은 평년보다 낮아 서늘함을 넘어 서늘하게 느껴지겠고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은 평년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거나 조금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반도는 저기압과 전선, 고기압과 한기의 교차 속에서 폭우, 열대야, 한파성 냉기까지 온갖 극단의 날씨를 차례로 맞게 됩니다. 고요와 폭풍, 열기와 냉기, 맑음과 비바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교차하는 이 격변 속에서 이번 한 주는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겠지만 상공에서는 두터운 고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햇살이 힘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덕분에 기온은 평년보다 2도가량 낮아 전국적으로 16에서 24도의 분포에 머물러 한층 더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낮잠깐의 햇살도 차가운 공기에 눌려 따뜻함을 주지 못하고 전국이 차분히 식어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밤이 되면 중충운이 더욱 두텁게 깔리며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고 곳곳에서는 이슬비와 빗방울이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기온이 내려앉은 밤 공기 속에 떨어지는 비는 몸으로 한층 더 차갑게 다가올 것입니다. 토요일인 20일 아침, 서쪽에서 새로운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전국은 일제히 흐린 하늘로 덮겠고 지역마다 빗방울이 흩뿌리듯 떨어질 것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순간적으로 비구름이 짙게 몰려 강수의 강도가 다소 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몽골에서 발원해 중국 중부까지 뻗어내려온 기압능의 영향인데 곧바로 한기가 조금씩 남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구름 낀 가운데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겠지만 낮부터는 북서풍이 힘차게 불어들어 신선한 한기를 끌고 내려와 기온을 빠르게 낮출 전망입니다.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 속에서 전국은 본격적으로 늦가을 같은 쌀쌀함을 체험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온의 출렁임이 잦아지며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일상 속에 스며들듯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쉽습니다. 찬바람이 몰고 오는 환절기의 칼날 같은 변화를 대비해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교차하며 한반도 상공은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의 무대가 되었다. 가을은 달력 위에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동시에 흔들며 위기와 함께 찾아오고 있다. 정체전선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들썩이며 어느 순간 그 벽이 무너져 내리면 한반도 전역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것이다. 만약 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간다면 남쪽 바다에서 치솟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폭발적으로 올라타며 여름의 끝자락을 더욱 잔혹하게 연장시킨다. 이번 주 중반에 한 차례 비가 예보돼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다. 순간적인 폭우,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를 퍼붓는 집중호우일 수 있으며 끝내고 나면 기온은 곤두박질 치듯 급락해 여름의 열기와 가을의 냉기가 충돌하는 파괴적 전환기를 예고한다. 습도는 이 모든 혼란을 더욱 심화시킨다.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훨씬 높아져 마치 끓는 가마솥 속에 갇힌 듯한 공포를 안긴다.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은 그야말로 천공에서 맞부딪히며 한치 양보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힘의 충돌은 단순한 기압의 교대가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자연의 전쟁터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가뭄은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번 비가 간절히 필요한 단비가 될지 아니면 토양을 씻어내는 재앙의 폭우가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비가 지나간 뒤에는 급격한 냉기가 몰려와 한반도는 순식간에 가을의 품속으로 밀려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여름의 마지막 길이와 가을의 첫 찬바람이 맞부딪히는 순간 하늘은 결코 평온할 수 없다. 상공 1500m와 지상의 기온 차이는 무려 15도. 이는 곧 대기 불안정의 극치를 의미하며 폭풍 같은 집중호우, 번개, 돌풍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경계선이다. 폭염의 잔재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한순간의 변화로 그것은 불길처럼 다시 치솟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이다. 아이콘 모델은 불과 일주일 앞만을 내다본다. 초기 대기의 작은 오차 하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뒤집히곤 한다. 그 미세한 흔들림 하나가 곧 한반도에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필리핀 루손섬과 대만 사이 바시 해협. 이미 그곳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만 부근까지 북상하는 흐름은 심상치 않다. 그 이후의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하지만 이 많은 곳 한반도 직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냉혹한 경고다. 지금은 참고 수준이라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태풍은 방향을 틀어 우리를 향해 달려올 수 있다. 이번 태풍의 이름은 미크로네시아가 제출한 여성의 이름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재앙의 낙인일 수 있다.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그것은 곧 수많은 생명을 위협할 거대한 자연의 화신이 된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날씨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는 지금 계절의 경계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무대 위에 서 있다. 비, 폭염, 가뭄, 태풍, 급격한 한기, 이 모든 재난이 파도처럼 차례차례 몰려오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평범한 하루가 순식간에 재난의 하루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하늘은 이미 경고를 보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정체전선과 태풍, 재앙의 동시 충돌. 정체전선은 본래도 위험하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끊임없이 밀고 당기며 하늘에 길게 누워채 수일 동안 한자리에 머무른다. 그 전선 위에서는 마치 멈춰선 폭탄처럼 구름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거대한 비구름벽을 형성한다. 비는 멈출 줄 모르고 쏟아지고 강물은 차오르며 땅은 쉽게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때 태풍이 합류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복합재난이라는 이름의 파괴적 시나리오다. 태풍은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파괴력을 지녔다. 중심의 기압이 폭락하면서 엄청난 바람을 동반하고 수증기를 먹으면 비구름을 한반도로 끌어올린다. 만약 이 태풍이 정체전선과 만나게 된다면 두 기상괴물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파괴력을 배가시킨다. 전선은 태풍이 실어 나르는 막대한 수증기를 머금고 더욱 팽창한다. 이미 포화 상태의 나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마치 폭발하듯 비를 쏟아낸다. 그 결과는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 폭우, 지역에 따라 500mm에서 1000mm를 기록하는 물폭탄이다. 비는 단순히 내리는 것이 아니다. 산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하천과 댐은 순식간에 한계치를 넘어선다. 저지대 도시들은 방어할 틈조차 없이 물에 잠기며 지하철, 지하도로는 순식간에 물길로 변한다. 전력망은 침수로 끊어지고 도로와 철도는 토사와 붕괴로 마비된다. 재난 문자 10수개가 동시에 울리지만 그 모든 속도가 하늘의 분노를 따라잡지 못한다. 그리고 태풍의 바람, 정체전선의 폭우가 쏟아지는 바로 그 위에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덮친다.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신호등과 전신주는 무용지물이 된다. 항공편은 올스톱, 여객선은 묶이고 항만은 풍랑에 뒤집히며 컨테이너가 바다로 쓸려간다. 바닷가 마을은 폭풍 해일에 삼켜지고 제방은 무너진다. 더 큰 공포는 시간이다. 태풍은 보통 빠르게 북상하며 지나가지만 정체전선은 그 이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태풍이 이 전선 위에서 속도를 늦춘다면 재앙은 달을 이틀이 아니라 이틀, 사흘 혹은 그 이상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누적되고 복구는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는다. 기상학자들은 이 상황을 더블 펀치라고 부른다. 전선의 장마성 폭우와 태풍의 집중호우가 동시에 내려쳐 한반도는 전례 없는 수해와 강풍 재난을 동시에 맞게 된다. 이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전국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이런 복합 재난은 존재했다. 1987년 태풍 셀마와 정체전선의 충돌, 2002년 태풍 루사와 남부 집중호우, 2020년 긴 장마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이 연속으로 몰아친 사례. 당시 수천억 원의 피해와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이후 지금은 그때보다 바다가 훨씬 뜨겁고 대기는 훨씬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 같은 조건이 반복된다면 피해 규모는 과거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아이콘, ECMWF, GFS 같은 세계 최정상급 예측 모델조차 초기 값의 작은 오차 하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뒤집히고 난다. 그 미세한 흔들림 하나가 곧 한반도에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미 한반도는 거대한 재난 실험장이 된다. 강릉과 동해안은 폭풍의 일과 폭우에 동시에 무너지고 수도권은 도심 홍수와 교통마비로 도시 기능을 상실한다. 농촌은 침수와 산사태로 수확을 잃고 산업단지는 전력 중단과 설비 파괴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군과 소방과 경찰이 총동원되지만 전국적으로 퍼진 피해는 결코 단기간에 수습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정체전선과 태풍이 만나 만들어낼 수 있는 복합 대재앙의 시나리오다. 지금 하늘은 이미 그 가능성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민 비상경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정체전선과 태풍이 동시에 겹치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위협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날씨 관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준비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비가 쏟아지면 도시의 배수시설은 순식간에 한계에 달했고 하천은 둑을 넘었으며 차량은 도로 위에서 고철덩이로 변했다. 하지만 과거의 재난은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예고편에 불과했다. 가정에서의 대비, 비상식량과 생필품 비축, 최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생수, 즉석식량, 배터리,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전 대비, 손전등, 보조 배터리, 휴대용 라디오를 챙겨야 한다. 정전은 단 몇 시간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일간 이어질 수 있다. 배수구 점검, 집 주변 배수구와 하수도를 미리 청소해 막힘을 방지해야 한다. 작은 준비가 침수 피해를 막는다. 이동과 교통, 불필요한 외출 금지,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지하철역,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은 물덫으로 변할 수 있다.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차량 주차 위치 확인, 지하주차장, 하천변, 저지대는 피해야 한다. 차량은 곧 거대한 물살에 휩쓸리는 흉기가 된다. 대중교통 중단 대비, 버스, 기차, 비행기 운항 중단은 순식간에 현실이 된다. 귀가와 대피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지역사회와 공동체,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대피, 경사가 가파른 산지나 토사가 약한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소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토양이 물을 머금으면 경고 없이 붕괴한다. 하천, 댐 인근 주민 주의. 수위가 급상승할 수 있다. 작은 하천이라도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약자, 어린이 우선 보호. 대피가 지연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다. 이웃끼리 서로를 확인하고 도와야 한다. 해안과 항만, 폭풍 해일 대비, 동해안과 남해안, 특히 저지대 항만과 어초는 해일로 마을 전체가 잠길 수 있다. 어민들은 선박을 미리 목고 해안가 접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여객선 항공편 마비. 이미 수일 전부터 운항 차질이 불가피하다. 귀향, 여행, 물류는 전면 취소 또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심리적 대비. 공포보다 중요한 것은 대처다. 사람들은 종종 설마라고 생각하며 대비를 미룬다. 그러나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 후회는 소용없다. 정보 채널 확보. KBS 재난방송, 기상청 문자, 행정안전부 알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공식 정보를 따르는 것이 생명을 지킨다. 경고의 끝, 그러나 시작의 순간. 한반도는 지금 거대한 시험대 위에 서 있다. 정체전선은 멈춰서서 하늘을 짓누르고 태풍은 바다 위에서 숨을 고르며 차가운 칼날처럼 북상하고 있다. 두 거대한 괴물이 만나는 순간 한반도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가뭄에 갈라진 땅은 홍수로 무너지고 도시는 불빛을 잃으며 삶은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처럼 뒤바뀔 수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과거의 기록은 이미 증명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크고 더 잔혹하며 더 예측 불가능하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번 재난은 기록적인 폭우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적 재난, 세기를 흔드는 재앙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간이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재난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